수준이 그냥 절반만 계속 먹고 있는데. 한성이 먹고 열심히 하는데 귀찮아서. 자, 시작합시다. 자, 사용로가 있어. 다시 잘 들어. 이거 이해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어떤 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암기한다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상용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적혀있는 n을 상용로그의 진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됐지? 근데 그 소수 부분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점을 사용하고 있는 소수들을 소수라고 부르는 거지만, 수학에서 말하는 소수는 그냥 0. 얼마든 뭐 마이너스 1. 얼마 이런 거를 뭐 소수라고 부르는 거고,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건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수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소수 부분에 해당한다는 건 이 알파의 범위가 0부터 1 미만에 있는 수, 0이나 0.2, 0.3, 0.9 이런 애들을 소수 부분이라 불러. 됐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상용로그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어떤 부분이 정수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는지를 찾아볼 건데, 소수 부분을 먼저 크게 두고 찾아보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0부터 1 미만이 나올 때 이 0이라고 하는 건 상용로그에서는 얼마를 말하는 거지? 1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건 상용로그는 진수가 10일 때 그 결과가 1이 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것 중에 소수 부분을 얻고 싶으면 내가 이 상용로그의 일부를 떼어낼 때 이런 숫자들을 떼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런 숫자들. 어떤 숫자들? 로그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10보다는 작은 숫자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 중에 요렇게 생긴 수를 떼어내야 그걸 계산한 결과가 올바른 소수 부분이 된다는 뜻이야. 됐니? 됐어요? 그런데 여기 1부터 10 미만에 있는 이런 수들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1부터 10 미만에 있는 진수를 뭐라고 불러? 한 자릿수라고 불러. 1, 한 자리. 1.3, 한 자리. 2.8, 뭐 한 자리. 9.53, 이런 거 한 자리. 전부 이런 것들을 한 자릿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1 이상 10 미만에 있는 숫자를 한 자릿수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상용로그 A만큼으로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이 중에 일부를 로그 A로 떼어냈을 때 그 로그 A의 계산 결과가 0 이상 1 미만이 되려면 A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1 이상 10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한 자릿수라고 부릅니다. 지워요. 됐어? 그래서 상용로그 계산하면 항상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항상 어떻게? 상용로그에 필요한 진수를 한 자릿수와 나머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상용로그 10의 n제곱과 상용로그 a의 합으로 분리가 되고 여기서 계산한 게 n이 되는 거. 이걸 계산한 게 a가 분명히 한 자릿수가 맞다면
이걸 계산한 결과는 이 범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수부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맞아?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보자. 이거 올바른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표현하고 싶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진수를 한 자릿수로 바꿔내야 됩니다. 2540이 아니라 소수점 왼쪽에 있는 수가 하나만 있고 2.54 그리고 그 2.54를 원래의 2540으로 바꿔주려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메꿔주면 되는 거야. 소수점의 위치를. 맞아?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 얼마? 3 더하기 로그 2.54인데 얘들아 이게 분명히 얼마가 나올 거냐. 이게 분명히 0부터 1 미만에 있는 0. 얼마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왜? 상용로그의 진수가 1일 때 0이고 10일 때 1이니까 그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 2.54는 반드시 그 결과를 0부터 1 미만에 있는 수로 그래서 올바른 소수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상용로그는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여기다가 아예 이걸 외워. 상용로그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무조건 로그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수 부분이 여기서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말해줄게. 뭘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나온 정수 부분 있지. 이 정수 부분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해볼게. 이 정수 부분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로그의 진수의 자릿수 정수 부분에다가 1만큼을 더한 결과가 자릿수가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1, 4. 그 4가 진수의 자릿수가 네 자릿수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지. 됐니? 외워야 되는 거야. 또한 정수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음의 정수가 나올 때 이것도 같이 하자. 저걸 해볼까? 2540으로 뭐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자릿수 2540도 아니고 0.0024도 아니고 무조건 상용로그를 계산할 때는 이 로그의 진수가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한 10의 거듭제곱을 하나, 둘, 셋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정수 부분이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당연히 소수 부분은 로그 2.5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할게. 정수 부분이 0 이상의 정수일 때는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결과가 진수의 자릿수가 되는 거고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일 때는 그 음의 정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크기가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진수의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0 이상의 정수냐 0 이상의 정수냐 아니면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냐 0 이상의 정수일 때는 1 더하면 진수의 자릿수 음의 정수일 때는 절대값 씌운 그 크기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자릿수. 그 다음 얘하고 얘 둘이 이제 동시에 봐. 소수 부분이 둘 다 로그 2.54거든. 소수 부분이 똑같아. 둘 다 2.53이다. 이렇게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왜 소수 부분이 같게 되느냐? 한 자릿수가 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같은 거야. 한 자릿수가 같으려면 처음에 주어진 로그의 진수가 크기는 다를지언정 한 자릿수로 바꿨을 때 그 한 자릿수가 같게 표현이 되려면 숫자는 다를지언정 수의 배열 상태
2, 5, 4, 0. 0은 없어요. 없어야 되겠네. 2, 5, 4. 여기도 2, 5, 4. 그러니까 숫자 배열 상태만 같으면 한 자리로 바꿨을 때 둘 다 똑같아진다. 그러면서 소수 부분이 같아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였던 거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지난번에 낸 숙제 확인해보고 선생님이 과제 낼 때 뺐던 부분 있지? 그걸 질문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79페이지 보세요. 일단 질문부터 먼저 받아볼게. 79페이지 질문.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잘 못 푸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럼 또 앞에서 결석한 친구들도 있고. 381번 유형 문제 한번 가보자. 상형로그에 A라는 게 있대.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걸 계산하면 정수 부분이 나올 거고 소수 부분이 나올 건데 명심해. 소수 부분은 반드시 그 범위가 0부터 1 미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랍니다. 그럼 선생님 지정해볼게. 정수 부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n이라는 문자를 쓸게요. 소수 부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알파라는 문자를 써볼게. 그 말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n하고 알파로 하겠다는 뜻이고. 맞아? 그럼 근거 계수 관계 써주면 되겠지. 두 근의 합 얼마? 3분의 11. 두 근의 곱은 얼마? 3분의 k. 그럼 물어볼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n, 알파, k 찾을 수 있게 할게. 이거 못 찾아. 아니, 알고 있는 식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문자가 n도 있지, 알파도 있지, k도 있지?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은 두 개인데 문자가 세 개야? 구해야 되는 문자가 방정식의 수보다 많으면 못 풀어. 그런데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왜 풀 수 있느냐? 이 n과 알파가 그냥 문자 n하고 알파가 아니라 어떤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했거든. 맞아? 그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한 결과가 3분의 11이라고 한다면 바로 결론 낼 수 있어야 돼. n이 누군지, 알파가 누군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수 부분 얼마죠? 3분의 11에 있는 정수 부분은 이거 3점 얼마니까 3이겠지. 소수 부분은? 맞아. 3분의 2가 되는 거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풀 수가 없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n과 알파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라 이 하나에 이 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맞아. 그래서 n과 알파 찾아냈으니까 그거 곱하기 3분의 k가 된다는 내용은 k 얼마가? 그래서 k 얼마 나올까요? k는 6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맞아. 그런 식으로 정수분하고 소수분의 어떤 상황에 맞는 풀이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적용해봐. 다시 질문 받아볼게. 80페이지 질문. 80페이지 질문. 384번 가볼게요. 좋아. 이 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20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보자마자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오면 무조건 이거 분리시켜야 돼.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외웠나?
저거 200 어떻게 분리하라고? 한 자리 숫자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무조건 200을 한 자리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 2로 바꿔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정수부분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소수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2가 되는. 이거 여러분 외우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네. 로그 2하고 로그 3은 너무 많이 쓰거든. 로그 2가 보통 0.301력으로 계산이 돼. 몰라도 돼. 아 봐봐, 이거 소수부분 맞잖아. 0, 2, 3, 1 미만의 인수 맞잖아요. 그래. 그래서 얘가 정수부분, 얘가 소수부분.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 녀석의 정수부분이었던 2와 그 다음 소수부분이었던 상용 로그 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됐나? 로그 2는 모르는 거야. 물론 0.30110이 맞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내용 아니야. 그냥 이대로 두면 돼. 이게 분명히 0. 얼마일 테니까. 다시 말할게. 왜 얘가 0. 얼마냐? 상용 로그 1이 0이고 상용 로그 10이 1이니까 2는 1과 10 사이 있는 수라서 0과 1 사이 있는 수라 0. 얼마가 맞을 테니까 그런 수를 수학에서는 소수부분이라 부른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질문 가볼까? A하고 B를 찾아야 되나 보네. 그럼 근거계수관계 쓰고 먼저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는 두근의 합이니까 2 플러스 상용 로그 2. 두근의 곱이었던 B는 두근의 곱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2 상용 로그 2. 질문은 A-B를 원했던 거죠. 그럼 뺍시다. A에서 B 빼주면 2 마이너스 상용 로그 2.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계산해야 되겠네. 계산합시다. 로그 2가 얼마야? 로그 10의 제곱. 그러니까 로그 100이 되는 거겠지. 거기서 로그 2를 빼는 거야. 그럼 미치 같은 로그들의 뺄셈은 나눗셈으로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얼마로? 50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이 4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시간 오늘 도는 고쳐들 다 결석이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쉬엄쉬엄 합시다. 천천히. 두 문제 필기하시고 정말 귀찮은 일이겠지만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들 확인들 하면서 학교에서 지금 또 배우고 있다며.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하면 벌써 지금 로그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 또 질문 385번도 갑시다. 상용 로그 A가 있대. 그 녀석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이라네. 그럼 일단 필기부터 해볼까?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고. 이거 답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이 A를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적으로 분리해주면 돼. 그래서 그 한 자릿수가 상용 로그에 붙어서 알파가 되는 거고 10의 거듭제곱이 상용 로그가 계산돼서 n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적자 여기. 이게 아까 요게 지금 적혀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네. 근거계수관계로 가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저기 상용 로그에 있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두근의 합은 누구죠? 로그 3의 10입니다. 두근의 곱은 누굽니까? K가 되는 거지. 이거 당연히 말도 안 돼. 알고 있는 방정식 2개뿐인데 찾아야 되는 변수의 개수가 3개라면 절대 못 풀어. 하지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정수 부분 찾을 수 있지 뭐. 이거 지수로 한번 바꿔서 계산해봐. 얘 정수 부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2. 왜? 로그 3의 10은 로그 3의 9보다는 크거든. 맞아? 그리고 로그 3의 27보다는 작고. 여러분들 빨리 이 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연속된 자연수가 누군지를 찾아야죠. 그게 2와 3 사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2. 얼마 될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n과 알파를 더하는데 2. 얼마 된다고? 어떻게 찾냐? 원래는 못 찾지만 분명히 n은 정수 부분이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야. 그러니까 n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야. 맞아요? 별 의미가 없는 n과 알파를 더하기 이렇게 된다면 못 찾아. 하지만 n은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이었던 거니까 이거 좀 이따 적어. 여기다 바로 그렇지. n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소수 부분 찾아갈게. 소수 부분은 요거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무리수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이었던 이만큼만 원래수에서 요것만 쏙 빼버리면 나머지 말해야 되는 부분 만들어지는 거 아니?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어떤 무리수의 소수 부분 찾는 방법이었잖아.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만 빼내면 되는 거. 그럼 이것도 합쳐보자. 이거 로그 3의 10에서 로그 3이 얼마? 9. 로그 3의 10에서 로그 3의 9를 빼고 그러니까 나눠주면 로그 3의 9분의 10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다시 적자. 아까 적었던 거. 두근의 곱이 K였으니까 두근의 곱이 K였으니까 N과 알파를 곱한 K는 2 곱하기 로그 3의 9분의 1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N과 알파를 곱한 것이니까. 아유, 묻는 것도 많다. 그리고 질문은 3의 K 플러스 4제곱을 찾아. 이거 합쳐볼까? 나 이거 연결돼. 로그 3의 2 넘겨주면 몇 분이면? 81분의 100이 되는 거죠. 이게 K 값이야. 그럼 마지막 질문 3의 K 플러스 4제곱. 3의 K가 이겁니다. 로그 3의 81분의 100. 로그 3의 81분의 100. 거기다가 더하기 4. 이건 선택 여러분들 할래? 4를 미치 3의 로그로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3의 이만큼의 거듭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따로따로 지수호축으로 분리하던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 합쳐야지. 이거 로그 3의 얼마? 81. 그럼 로그 3의 81분의 100이랑 로그 3의 81을 더할 거니까 지수끼리 곱해주면 로그 3이 얼마 되는 거지? 100이 되는 거고 이때 얘하고 얘를 위치 교환할 수 있다는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100에 로그 3의 3제곱이랑 정답은 얼마로? 100으로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였을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시고 조금만 기다렸다 다시 질문 받아볼게요. 천천히 필기해요. 시간 줄 테니까. 확인해봐야 된다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봐야 돼. 집에 가서
자, 그 다음 질문 없이 일단 대표용 문제 387번 해주고 추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로그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상용로그 2하고 상용로그 3은 더럽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까 0.301이라고 말했지? 선생님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외워져, 저절로. 0.4771이 로그 3이라는 것도 외워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모르는 데서 문제 못 풀지 않아. 문제에서 알려줄 테니까. 이때 핵심은 이거야. 12의 열제곱이 중요한 거 이거 보는 거잖아 지금. 몇 자리인지. 그럼 여러분들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거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한 자리 문제에서 빼 끝에가 몇 자리인지 찾아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2 10번 곱할 것도 아니고.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할 거 아니거든. 그래서 생각한 게 있는 거지. 여기 성의 기출 때 해놔. 이 부분 좀 이따가 이 내가 몇 자리인지 궁금한 이 숫자를 상위목의 진수 자리에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정수 부분 나올 거고 소수 부분 나오겠지. 궁금한 게 뭐였느냐? 이 녀석의 자릿수였거든. 그게 궁금해? 그 자릿수를 어떻게 찾아주면 되느냐?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해. 이 정수 부분에다가 1만큼을 더해주면 얘하고 얘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정수 부분의 1 더한 수가 진수의 자릿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힌트들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정수 부분만 올바르게 찾아내면 그 찾아낸 정수 부분의 1 더한 게 이 문제의 정답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정수 부분 찾으러 갈 겁니다. 저거 계산할까? 그래서 로그 12의 열제곱은 10 앞으로 넘길게. 12가 누구지? 12가 누굽니까? 4 곱하기 3이야. 4는 2의 제곱이야. 이거 맞습니까? 맞아? 그럼 계산 들어가자. 10 곱하기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3이야. 로그 2의 제곱은 로그 2가 0.300이니까 얼마로 계산하면 돼 이거? 로그 2의 제곱 얼마로 계산하면 되지? 한 번 더 적어줘. 로그 2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으로 분리가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 로그 2가 0.301이래. 그거의 두 배 얼마냐고? 0.6020일 거 아니야. 0.6020에다가 로그 3은 얼마라고? 0.4771이라며.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게 1점 대답해서 1.0791이죠. 1.0791 맞아? 1.0791에 10배하면 얼마 되는 거지? 10.971이 되는 걸 거예요. 아, 791인가? 791이지?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이걸 계산했더니 정수 부분은 10, 소수 부분은 0.791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정수 부분 얼마야? 10 나왔어. 정수 부분이 얼마 나왔다고? 10 나왔습니다. 그 10에다가 얼마 더하게? 1 더한 게 분명히 이 녀석의 자릿수라는 거죠. 그래서 12를 정말 10번만큼 거듭 곱하면 몇 자릿수 나온다? 11자릿수가 나오게 된다. 정답이 11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11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질문 받아볼게요. 필기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저녁 먹고 왔어? 저녁 먹느라 좀 늦은 거야? 청소? 학교 몇 시 끝나는데 오늘? 끝나고 응? 청소 끝나고 집 들렸다. 요새도 학교에서 끝나면 학생들이 청소 안 하나? 그건 안 바뀌네. 자, 또 질문. 80페이지 질문 묻고 싶은 문제 있니 혹시? 380. 9번 가보자. 이것도 같은 유형인데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첫 단계 시작할 때. 자, 같이 해보자고. 7의 몇 제곱이? 7의 100제곱이 몇 자릿수? 85자릿수. 자릿수가 많은 거야. 자릿수가 많은 거야. 사이시호도 너희들 말해야 돼. 사이시호 넣는 거냐 안 넣는 거니? 넣는 거 같은데, 그치?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식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정말 7 100번만큼 거듭적으로 할 수 있어? 아니지. 맞아? 이 자릿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형록의 정수 부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게 85자리가 된다는 건 칠판 집중.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숫자를 상형로그의 진수에 박아 넣었을 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얼마였길래? 80? 84.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게 자릿수야.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 상형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였길래? 84였길래 8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수 부분이 84인 걸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익혀놔. 1이야 정수 부분이 84가 되는 거잖아. 84부터 85 전까지만. 84던 84.1이던 84.5던 어쨌든 저 범위에 있어야지 정수분이 84가 되는 거 맞아? 그래야 85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느냐? 로그 7 100 넘길 수 있니? 100 넘긴 거 나눠볼게. 100분의 84부터 100분의 85 전까지가 로그 7의 범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됐니? 그럼 이제 질문 가자. 7의 몇 제곱? 7의 30제곱은 몇 자릿수인지 이게 궁금하다면 또 이걸 상형로그에 뭐로 집어넣기? 진수로 집어넣기. 그래서 상형로그 7의 30제곱을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도 뭐만 찾으면 문제 끝나는 거지 이거? 정수만 찾으면 끝나. 정수만 1 더한 게 정답일 거니까. 맞아? 그럼 이거 30 로그 7자리가 맞습니까? 근데 우리 로그 7의 범위 찾아놨거든. 따라서 30 로그 7의 범위는 이 녀석이랑 몇 배만 해주면 되는 거지? 30배. 그래서 숫자 더럽게 크네. 이거 지금 여러분들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좀 핸드폰 주관해서 해줘 이거. 30 곱하기 80 얼마 나와? 30 곱하기 80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들 해주 좀 해줘. 200이 아니라 1000답이 나오는데? 2520인가? 2520. 2520을 100으로 나올 거니까 얼마 되는 거야? 2520 100으로 나오면 25점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이건 얼마인데? 355, 38, 24 2550인가? 2550을 100으로 나누면
25.5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나 지금 이게 몇 자리인지 궁금했거든? 이게 몇 자리인지 궁금해서 상위목으로 계산을 해봤어. 상위목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계산해야 되는 이 결과의 범위가 25.2부터 25.5 전까지만 나오네. 어쨌든 정수 부분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은 정수 부분이 무조건 얼마예요? 25야. 따라서 정수 부분이 25니까 따라서 7의 30제곱은 25 플러스 1만큼의 자릿수가 됩니다. 그래서 26자릿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필기하시고. 이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봐. 그럼 지금 이런 문제 풀면서 그냥 여기 유형의 문제들이 어떤 완성이 됐을 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좀 알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좀 아쉽다, 그게. 이런 것들 잘해.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틀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정수 부분이 84가 되게 해주는 수의 범위를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이해는 하지. 선생님이 적은 거 보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혼자 풀 때는 저걸 못해요. 정수 부분이 84라는 걸 부등식으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풀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자, 81페이지 질문 391번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소수점 아래로 나오는 유형 20번으로 넘어갑시다. 391번 가볼게요. x의 5제곱은 10자릿수, y의 6제곱은 12자릿수. 그럼 이거 좀 먼저 찾자. 자, 먼저 이걸로 가보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10자릿수라는 건 저 x의 5제곱을 상위목의 진수에 박았을 때 정수 부분이 얼마 나왔다는 거? 맞아, 9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9점 얼마니까 10자릿수가 되는 거고. 이건 정수 부분 얼마 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정수 부분 얼마 나와야 돼? 11이 나와야 됩니다. 정수 부분이 11이 되는 부등식의 표현은 저게 맞아. 그래서 우리 구했어. 뭘 구했냐? 로그 x의 범위하고 로그 y의 범위 찾았습니다. 5 앞으로 내리고 6 앞으로 내린 다음에 양변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로그 x하고 y의 범위 찾아서 질문. xy가 몇 자리인가 궁금하네. 이게 궁금해. 그럼 궁금하면 뭐해? 또 내가 궁금한 그 숫자를 박아주면 되는 거지. 상위목의 진수에다가. 맞습니까? 그럼 이 정답은 이걸 계산한 결과에 어느 부분에다가,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무슨 부분에다가, 정수 부분에다가 얼마 더하면 끝나는 거라고? 1 더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계산될 거고. 맞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로그 x하고 로그 y 범위가 이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했을 것 같아. 중학교 때 했나? 얘랑 얘를 더한 것도 범위로 나온 거 맞겠어? 맞아?
그럼 더한 것도 범위가 나오는데 물어볼게. 더한 것끼리 더했을 때 나오는 제일 작은 수는 어떤 애들끼리 더한 거? 작은 애들끼리 더한 거. 맞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야 되는 건 그래서 로그 x 더하기 로그 y의 범위 중에 x도 범위고 y도 범위에 있는 숫자니까 더한 것도 범위가 나올 텐데 그 더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냐? 작은 애들끼리 더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통분해야 되네. 30분에 6, 9, 54. 54 더하기 55. 54 더하기 55 얼마지? 109인가요? 등호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등호 들어갈 수 있죠. 얘도 등호가 있고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애들끼리 더한 거니까 등호 들어가겠지. 그 다음 제일 큰 건 어디지? 제일 큰 건 어떤 애들끼리 더했을 때? 제일 큰 애들끼리 더했을 때겠지. 생각을 해봐. 조수가 범위야. 그런데 그 범위를 갖고 있는 조수의 합을 구해야 되네. 합은 나도 모르지. 왜? 더해야 되는 조수가 지정되는 값이 아니라 범위로 주어진 값이니까 더했을 때도 범위로 나와. 그럼 그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제일 작은 애들끼리 더한 순간부터 제일 큰 애들끼리 더한 순간 전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 맞습니까? 이거 대충 얼마니? 3점 얼마예요? 그럼 생각해볼래? 3점 얼마부터 4 전까지면 정수부분 얼마예요? 3점 얼마부터 4 전까지야. 4까지가 아니라 4 전까지. 그럼 정수부분은 따라서 이 결과의 정수 부분은 구하는 범위를 이용해서 보니까 3. 따라서 저기 있는 x, y는 몇 자릿수? 네 자릿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하는 시간 좀 줄게. 조금 기다렸다가 이번에도 질문 없이 393번 먼저 선생님이 한번 건드려 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질문 받자. 실감 볼까 이제? 저 3분의 1이 0.3 대충 하면 0.3 정도 된 거 맞아? 그 0.3 20번 가도 작업하면 숫자 어떻게 될까? 엄청 작아져, 그치? 0에 가까운 거야. 이거 지금 질문에 이거 보여줄게. 얘 계산하면
그 계산 결과가 0.0000000 막 나가다가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계속 0000000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됐어? 지금 이 질문은 얘가 이 숫자가 계속 0만 반복되다가 정말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이 숫자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게 몇 번째인지를 묻는 문제였다고요. 됐어? 지금까지는 뭐였지? 숫자가 엄청나게 커서 그때는 정수 부분에다가 1만큼을 더하면 진수의 자릿수. 이번에는 숫자가 정말 1보다 작아. 0에 가까운 수.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0. 어쩌고저쩌고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숫자는 아까와는 다르게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게 자릿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있지? 이런 수의 정수 부분은 음의 정수 나오는 거. 맞아요? 그 음의 정수에 뭐만 붙이면 정답이다? 절대값만 붙이면 정답이에요. 여기는 1 더한 게 정답.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라서 이걸 묻는 문제는 그 음의 정수에다가 절대값만 붙이면 정답.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주면 되느냐? 문제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숫자를 상형목의 진수에다가 박아 넣으세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십시오.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에 맞게 계산하십시오. 됐니? 근데 그 정수 부분이 무슨 수 나온다고? 음의 정수 나온다고. 맞아? 그 음의 정수에다가 뭐 붙인 거? 음의 정수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음의 정수에다가 절대값 붙인 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가자고. 20 앞으로 넘길게. 3분의 1 얼마니? 3의 마이너스 1제곱 맞아?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더 앞으로 넘길까? 한번 봐봐. 선생님 지금 이거 이렇게 바꿨는데 잘 바꿔서 못 바꿨어? 저거 얘처럼 바꿨는데 잘한 거니 못한 거니? 잘한 거 맞죠? 다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이거 3의 마이너스 20제곱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20 앞으로 넘긴 겁니다. 됐나요? 문제도 알려줬겠지. 로그상 얼마나 계산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20 곱하기 0.4771 해주면 되겠네요. 소수점 한 칸 땡겨주면 되고 소수점 한 칸 땡겨주고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0.9 542 0.9542 9542 0.9542니까 마이너스 9.542 선생님 계산 어때요? 맞나요? 네. 그럼 나 지금 빨리 이거 정답 찾아서 뭐 찾아야 되는 거지? 정수 부분 찾아야 되는 거 맞아? 여기 정수 부분 지금 뭐야 뭐야? 얼마야? 10. 그렇지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그러고 말하는 사람 반성. 이거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0.541을 더한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또 안 적었네 또. 여기도 안 적었나? 여기도 안 적었네. 소수 부분은 이 문제가 말하는 소수 부분은 항상 0부터 1 미만에 있는 수만. 이거 소수 부분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1을 더 빼.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더해서 얘를 0.458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둘 다 계산 결과는 같을 거거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표현.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얘는 몇 번째 숫자가 되는 거다? 10번째 숫자가 되는 거다. 됐니? 실제로 이게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나온 정답 보고 한번 대충 말해볼게. 이 숫자는 0.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까지는 계속 0이 반복되다가
여기에서부터 0이 아닌 뭐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런 숫자가 들어가는 어떤 소수가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행로그의 정수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수 부분의 1 더한 게 진수의 자릿수, 어떨 때는 정수에다가 절대값 붙인 게 진수의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는 자릿수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 얘기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10번째 자리. 어떤 10번째? 소수점 아래 10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기하시고. 그 다음 한번 질문 받아보면 준비해볼게요. 좀 이따가. 필기부터 하세요. 질문 갖다가 끝나겠구나. 상관없어. 주희야, 선생님이 숙제 몇 번까지 했더라? 아래 19번. 그러네. 자, 이렇게 다 했으면 한번 해볼까? 81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395번. 좋아. 395번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연습거리가 될 것 같아요. 가보자. 1이 아닌 양수 A가 있는데 A에 38제곱이 이 숫자가 19자리 수예요. 그럼 이거 보고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을 시켜놔야 되는 게 있어요. 저게 19자리라는 건 칠판 봐야지. 저 A의 38제곱을 상응로그의 진수로 붙이면 정수 부분이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지? 18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략 없이 적어주자. 이건 무슨 뜻이냐? 로그 A의 38제곱의 정수 부분이 18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19자리 수가 된 겁니다. 됐니? 그럼 아까 말했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잘 못한다. 만들어주자. 정수 부분이 18이 나오게 해주려면 이거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된다? 18부터 19 전까지만 돼야 된다는 이 부등식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이야, 기본. 됐어? 그럼 하나 알게 됐네. 뭘 알게 됐느냐? 상형 로그 A의 범위는 찾을 수 있겠다. 38분의 18부터 38분의 19 전까지가 상형 로그 A의 범위였던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 가볼까? 이제 질문은 A분의 1의 24제곱이 이거 봐봐. 얘는 A를 거듭적이고 숫자가 커졌거든? 그 말은 A가 1보다 큰 수란 얘기야. 그걸 역수형태로 집어주면 1보다 작은 수. 1보다 작은 수를 24번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꼬라지가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맞아요? 이때 질문. 도대체 이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는 이 자리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 자리냐.
이게 지금 이 문제야. 이 녀석의 문제가 저거야. 됐죠? 그럼 저거 찾고 싶으면 또 저기 있는 a분의 1의 24제곱을 상용로그에 진수에 붙여주면 되는 거 맞아요? 계산만 하면 돼. 간다. 이거 계산하면 잘 봐.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 나올 건데 문제가 말하는 이 정답은 이 녀석에 뭘 붙인 것 같다고? 이 녀석에 뭐? 절대값 붙인 거랑 같다고요. 내가 찾는 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계산하자고. a분의 1은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이거 a의 마이너스 24제곱.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4 상용 로그 a가 되는 거지. 근데 로그 a 범위 찾아낸 거 맞아? 로그 a 범위 찾았으니까 우리 이거 내가 계산해야 되는 이 정답을 로그 a의 범위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 돼. 양변에 몇 배만 해주면 되니? 마이너스 24배면 잘 기억해. 음수 곱할 거니까 부동호 방향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바뀔 거고, 크거나 같다가 작거나 같다로 바뀔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4배라면 38분의 마이너스 24 곱하기 19가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4 곱하면 38분의 마이너스 24 곱하기 18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직접. 그런데 선생님은 안 할래. 여러분들 직접 하든 핸드폰으로 하든 좀 해줘. 핸드폰으로 좀 해줘라 이거. 핸드폰 좀 열어봐. 계산기. 24 곱하기 19 나누기 38 해봐. 24 곱하기 19 나누기 38. 24 곱하기 19 나누기 38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12. 그럼 뭐 대충 불러줘. 마이너스 12점. 얼마 나와? 맞아? 떨어지지 완전히 완벽하게 안 떨어져? 않아. 38, 19 이론이라고. 그래. 이건 그냥 나오는구나. 맞네? 오케이. 그럼 요거 좀 계산해 줄래? 24 곱하기 18 나누기 38. 마이너스 11점. 마이너스 11점. 36. 모르겠는데. 됐어? 그러면 지금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상용로그의 결과니까 이거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정답이겠네? 그럼 이건 대충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1점 얼마가 되는 거겠죠. 다시 봐봐. 내가 찾는 숫자가 마이너스 12와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11.36 어쩌고저쩌고 여기쯤에 있는 숫자거든.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정답이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정수 부분은 얼마고? 정수 부분 얼마 나올까 이거?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 그 마이너스 12에 절대값을 붙인 게 이걸 말하는 거니까 몇 번째 자리에서? 12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맞네 이거 깔끔하게 나오네 다행이다. 이거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직접 약분을 하든 아니면 진짜 나눗셈을 하든. 좋아. 오늘은 계속 그냥 질문 받지 뭐. 잠깐 쉬었다가 들어올 테니까 퀴즈 없이 그냥 오늘은 질문 받자. 결석생들도 많고. 선생님 조금 이따가 들어올게요. 천천히 합시다.
자, 넘겨서 82페이지 유형 21번 전에 질문. 그거 좀 해보자. 397번. 자, 로그 x하고 로그 y의 결과가 나와 있네요. 이따가 또 핸드폰 계산 좀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준비 좀 해줘.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4제곱은 정수 부분이 n자리 수이다. n자리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4제곱. 이 녀석은 그냥 정수 부분이라는 말 지어도 되지. 이거 n자리 수래.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 볼게. m하고 n을 찾아야 되는구나. 따로따로 m부터 먼저 찾읍시다. 그럼 이거의 자릿수가 n자리면 저 녀석을 상형 로그의 진수에다 박았을 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 이걸 정수 부분 얼마 나왔길래 n자릿수라고 말하는 걸까? n-1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건 이렇게 계산한 상형 로그의 범위가 정수 부분을 누구로 해야 된다고? m-1로. 그러니까 m-1부터 어디까지? m 전까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이걸 우리는 m- 표현 좀 이상하지만 이해해줘. m-1점 얼마 이렇게 돼서 정수 부분이 n-1이 돼서 n자릿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니? 그럼 우리 이거 뭐 계산해보죠. 로그 x의 3배에다가 로그 y의 4배로 분리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맞아? 그럼 이거 좀 계산해볼까? 0.34의 3배니까 1.0이 어때? 맞아? 1.02 더하기 이 녀석의 4배 해주면 4, 46, 4, 5, 20 2.16인가요? 그 계산하면 3.18이 되는 거야. 아, 알겠다. 정수부분 얼마? 정수부분이 3이었던 거야. 정수부분이 3이었던 겁니다. 정수부분이 3이니까 이거 보고 우리 결론 지을 수 있겠네. m은 얼마였다는 사실? m은 4였다는 사실. 왜? 3에다가 1만큼을 더한 게 자릿수가 될 테니까. 맞나요? 계속 가볼게. 이번에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4제곱분의 1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4제곱분의 1 이게 이거 근데 적게 좀 진짜 애매하지.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n번째 자리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래서 이거 n을 찾는 건데 그 n도 어떻게 찾는 거냐? 이 녀석을 상형 로그에다 붙여서 계산한 정수 부분에다 뭐 붙인 거? 절대값 붙인 게 정답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갑시다. 상형 로그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4제곱분의 1이면 됐나요? 요거 올려주면 x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y의 마이너스 4제곱 맞나?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3 로그 x 마이너스 4 로그 y로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다시 요게 x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y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 앞으로 내보내서 로그 x 마이너스 4 y로 4 내보내서 로그 y 그리고 곱셈이니까 각각의 로그들을 덧셈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던 거고. 그럼 요거 이미 계산했으니까 계산한 결과 요거에다 부분 바꿔주면 되는 걸까? 맞아요?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1.0일 거고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1일 테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18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그래 맞아. 이 녀석의 정수 부분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된다? 몇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이 숫자는 얘들아 지금 계산해 보니까 0.1, 2, 3, 네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n과 n이 계산해 보니까 둘 다 4였던 거네요. 정답 4번입니다. 필기하시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일단 필기를 하는데 다음 배울 건 이거예요. 정수 부분 가지고 진수의 자리수 알아봤으면 이제 소수 부분 가지고 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얘기죠. 소수 부분 가지고 자, 시작할까? 이제부터는 최고자리 숫자 찾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6의 40제곱의 최고자리 수를 알아볼 건데 먼저 우리 지금까지 했던 저게 몇 자리 수인지를 찾아봤었어. 맞아?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 그거 먼저 해볼게. 이걸 상용로그에 박아버리면 40 곱하기 상용로그 6이 되는 거고 40 곱하기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테고 그럼 얘는 40 곱하기 0.3010에 0.477을 더하는 거랑 0.7781이 되는 거죠. 핸드폰 계산 좀 해줄래? 40 곱하기 0.7781 좀 계산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하시고 시험 볼 때는 지금은 빨리 하세요. 40 곱하기 0.7781 얼마? 31.12 4?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 정수분이 얼마라는 걸? 정수분이 31이라는 걸. 따라서 잘 봐. 따라서 6의 40제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해서 1의 자리까지 만들어지는 이 거대한 숫자일 텐데 이거 몇 자리수? 몇 자리수? 32 자릿수가 된다. 6의 40제곱은 얘들아 32자릿수야. 엄청나게 큰 숫자지. 일십, 백천만씩 뭐 1억은 뭐야? 훨씬 더 많겠네. 셀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숫자입니다. 맞나? 지금까지 이걸 풀었다면 이제는 뭘 묻는 거냐? 여기 이걸 최고자리라고 해요. 가장 높은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저건 어떻게 찾는지 잘 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집중해줘. 필기 나중에 하고. 6의 40제곱이 이렇게 생긴 숫자라는 거 알게 된 거지? 그런데 지금 얘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다시 위로 가볼게. 로그 6의 40제곱을 계산할 때 그 6의 40제곱이 사실은 어떤 숫자냐? 로그 이 숫자야, 이 숫자, 이 숫자. 이렇게 생긴 숫자였다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겠어. 여기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거 찾는 거니까 내가 잠깐 이거 A라고 해볼게. 됐니? 다시 6의 40제곱을 로그를 붙여서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됐느냐? 이 로그의 정수 부분이 31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정수 부분이 31이라면 이 6의 40제곱이라는 숫자는 32자릿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릿수가 아니라 자릿수가 되겠지, 이거는. 맞아요? 그 32자릿수에 제일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건데, 그럼 다시 상용로그 기본으로 돌아갈까? 여러분들 이거 상용로그 계산할 때 상용로그에서는 항상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맞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으려면 이 숫자를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지 아까? 몇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하기 11번. 그래서 얘들아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걸 한 자릿수로 바꿔. A 점 네모로 그리고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었게? 확인해보니까 몇 제곱이었던 거야? 30? 아니 정수 부분이 얼마였어? 31이었던 거잖아. 다시 처음에는 몰랐는데 6의 40제곱이라는 녀석을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1.124가 나오잖아. 31.124의 정수 부분은 31이고 소수 부분이 0.124 맞습니까? 네.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이게 정수 부분이 이게 소수 부분이잖아. 정수 부분이 31이라서 32자리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32자리를 대충 만들어봤어. 뭐 대충 정말 대충 만들었어. 이때 그 32자리에서 제일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선생님이 잠깐 A라고 떴습니다. 됐니? 6의 40제곱은 이 숫자니까. 그런데 이걸 31.124라는 계산을 할 때 얘를 31.124에 31과 0.124로 구분해서 표현하려면 이 숫자가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 그래서 이게 로그 10의 31제곱 때문에 31이 나온 거고 여기 0.124가 상용 로그 A 점 얼마로 계산됐을 때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이게 얼마? 이게 0.124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됐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하나 외워두고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두 개의 상용 로그의 결과를 가지고서 로그 1 얼마라는 걸 알고 있지? 0. 로그 2 얼마라고 그랬죠? 0.3010. 로그 3 얼마라고 그랬지? 0.4771. 이제 더 구할 수 있어야 돼. 로그 4 얼마게?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몇 배? 2배.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잖아? 5 뭐로 계산하라고 그랬지? 이거 외워야 돼. 5 물어볼 때 5 안 가르쳐주고 이것만 가르쳐줘.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어. 이거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0으로. 2분의 10으로 바꿔주면 로그 10 빼기 로그이니까 로그 10은 1. 1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얼마? 0.6990. 1에서 이거 뺀 게 정답이니까. 그 다음 로그 6은 얼마입니까? 로그 6은 누구 더하면 돼?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0.778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말했지. 로그 7은 못 구합니다. 로그 7은 못 구하고 로그 8은 구하지.
로그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러니까 로그 2. 로그 2의 3배니까 0.903이야. 로그 9도 구할 수 있어. 로그 9는 이 녀석의 2배니까 0. 얼마? 9542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 10은 1이 되는 거죠. 되니?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야 됩니다.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진수의 수 배열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지? 맞아? 얘들아, 소수 부분이 똑같이 0.124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계산할 때만 0.124가 나오는 거야. 숫자 배열이 같아야지만 A 그리고 얘네들 숫자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소수 부분이 0.124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소수 부분이 0.124가 나오려면 0.124는 어디에 있는 수냐?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숫자죠. 맞나요? 맞아? 잘 봐야 돼. 이걸 계산한 소수 부분이 0.124야. 계산해놨거든. 그런데 그 0.124라는 소수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야. 그럼 이 진수도 이 계산 결과가 소수 부분이 얘와 얘 사이에 있으려면 이 진수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돼야 정답도 0과 0.3010 사이에 들어올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A. 어쩌고 저쩌고라는 이 숫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 1과 2 사이에 있는 이런 숫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다른 숫자는 모르겠는데 정말 다른 숫자는 모르지만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라는 건 알게 된다? 최고자리 숫자가 1이라는 건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1이 되는 겁니다. 맨 앞에 시작해야 되는 그 숫자의 크기가 1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 일단 이거는 여기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하시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놔. 바로 가게. 자, 바로 이어서 401번 가보겠습니다. 401번 잘 가. (7의 40제곱은) 7의 40제곱이 궁금한 거네. 자, 문제 표현대로 이거 몇 자릿수래? n자릿수래. n자릿수. 그리고 최고자리 숫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A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니? 그럼 먼저 자릿수부터 우리 찾으러 가자. 자릿수 찾으려면 7의 40제곱을 뭐에 붙여서 계산하면 된다고? 상용목에 붙여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맞니? 핸드폰 빨리 똑바로 해줘. 로그 7 0.8451로 계산해달래. 그럼 40 곱하기 0.8451 좀 해줘 빨리. 40 곱하기 0.8451 얼마 나오니? 빨리 좀 해줘. 33.804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알게 됐어.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 정수 부분이 33이라는 거. 정수 부분이 33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수 부분이 33, 소수 부분이 0.803. 누가 7의 40제곱을 로그의 진수로 붙였을 때, 그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33이니까 이 33 때문에 결과 나왔지. n이 얼마라는 거? 34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34자릿수야. 이거 34자릿수였던 거야. 됐니? 이제 최고자리 숫자만 찾으면 돼.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적어줄게. 로그 7의
40제곱을 7의 40제곱 알아보니까 이게 34자리 수더라고. 근데 그 34자리 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정수분이 33이 나오고 소수분이 0.804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걸 무조건 이 숫자가 이거거든. 계속 한 번만 더 집중해줘. 이걸 한 자릿수로 해주고 난 뒤에 곱하기 나머지는 10의 거듭제곱으로. 그래서 정수분이 33이 나왔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다시 적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로그 10의 33제곱은 33 더하기 나머지 소수 부분은 로그 A 점 얼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맞아? 그걸 계산한 결과가 다시 적어줄게. 그걸 계산한 결과가 33 더하기 0.804가 나왔던 거야. 얘가 0.804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고. 이해돼? 이해되니? 그럼 0.804를 다시 말하지만 로그 2하고 로그 3만 주어주면 얘들아 명심해. 이 두 개 가지고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 로그 7 하나 빼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되니? 그런데 젠장 0.804가 하필 내가 못 구하는 로그 7 어딘가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문제가 로그 7을 알려준 거야. 로그 7 얼마 했니? 0.8451로 계산하네. 이걸 0.8451 이것만 가지고는 못 구하는 건데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그럼 찾았다. 0.804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니까 저 0.804가 얘와 얘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A.얼마가 A.얼마라는 이 숫자가 당연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얘들아 누구와 누구 사이? 6과 7 사이에 있어야 돼. 얘가 6과 7 사이에 있어야 정답이 0.778이랑 0.8451 사이에 있는 0.80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대충 몇 점? 6점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34자리로 불리는 저 거대한 숫자의 전체적인 정보는 절대 못 찾아. 직접 하지 않으면. 하지만 무조건 최고자리 숫자가 이 7의 40쪽으로 시작해야 되는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보다시피 6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6이 정답이 되는 거. 자릿수는 34자리, A의 크기는 6. 최고자리 숫자는 6, 전체 숫자의 자릿수는 34자리. 됐습니까? 그래서 N과 A를 더한 결과는 40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던 거죠. 다음 목요일날 도는고 친구들 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쪽에 있는 문제를 자신 있게 풀어보고 그때 도는고 친구들 모였을 때 한 번 더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추가로 질문할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복습들 잘해. 느낌 한번 잡으면 풀 수 있어. 그 느낌이 잡힐동 말동한 상태에서 멈춰버리니까 완전히 다시 포맷이 돼버리는 거잖아.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갖고 활용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합시다. 자, 405번 문제 보세요. 선생님 이런 거 할 때 식 같은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랬지? 대입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
대입했는데도 문자도 많지 않네. n이 뭐냐? 자료의 개수인가 보네. 알고리즘에서 자료의 개수가 n개, n. 그 다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복잡도가 t. 그럼 문제 시작해보자. 100개의 자료를 처리할 때 그 100은 먼저 집어넣어야 돼. n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n에다가 100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복잡도 자리에 t1을 집어넣으면 된다네. 이거 하나 완성. 그 다음 만개, 이번엔 n자리에 만을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복잡도 자리에는 t2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공식에다가 100개를 집어넣었을 때의 복잡도와 만개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되는 복잡도를 따로따로 공식에다 대입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질문. T1분의 T2 찾아달래. 뭐 찾는 거 어렵냐? 로그 100이 얼마죠? 2. 100 넘기면 T1 얼마가 되는 거야? 200이 되는 거고. 로그 만은 얼마지? 4. 4에다가 만 넘기면 얼마 되는 거? T2는 4만이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이 T2 T1이었지? 아니구나. T1분의 T2네요. T1분의 T2니까 200분의 400에서 0 두 개 달리고 2분의 400하면 얼마? 200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쪽도 다음 시간에 질문, 물론 문제가 더 복잡해서. 하지만 복잡해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공식에다가 문제가 말하고 있는 수치들만 대입해서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하는 문제냐? 공식 가지고 풀란 얘기가 아니라 공식의 숫자 대입해서 로그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야. 맞아? 그렇게 해서 활용문제들까지도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아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지금 나간 과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받을 테니까 그때 좀 더 확실하게 과제를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그리고 저 주말 일요일날 이제 보충 시작할 건데 그 일요일날 보충 스케줄도 도농부 친구들 모이면 목요일날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되도록이면 좀 다소가 있는 쪽으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깨도 만약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 친구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따로 해야겠지. 평일날 하든 토요일날 하든. 자, 목요일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있도록 하죠.